안녕하세요. 감리성형외과 박건우 원장입니다. 쌍꺼풀을 했는데 예쁜 쌍꺼풀이 아니라 우리가 소시지 눈이라고 불리는 두껍고 뚱뚱한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나 쌍꺼풀 수술이 망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재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뚱뚱한 쌍꺼풀의 원인과 재수술 판단 시 재수술 방법과 예방법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한 쌍꺼풀 라인이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쌍꺼풀 디자인 라인이 높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과하게 높은 쌍꺼풀을 만들거나 억지로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부기가 빠져도 뚱뚱하고 두꺼운 쌍꺼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원래 두껍거나 눈꺼풀에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쌍꺼풀이라는 것이 피부를 한번 접어서 주름을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피부나 그 아래의 조직의 두께가 만약 두꺼운 경우라면 뚱뚱한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김밥을 마는데 속을 꽉 채워서 김밥을 싸면 김밥의 두께가 소세지처럼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급적 아웃라인을 피해서 적절한 크기의 쌍꺼풀 높이를 선택하고 절개법으로 두꺼운 피부 아래의 연부 조직을 좀 제거를 해서 조직을 얇게 만들면서 쌍꺼풀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쌍꺼풀 라인의 고랑이 너무 깊고 강하게 고정이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절개 쌍꺼풀의 경우에는 수술 시 쌍꺼풀 라인을 고정하는 부위로 건판 혹은 눈꺼풀 올린 근막에 고정을 하는데요. 이때 쌍꺼풀을 너무 깊게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눈꺼풀에 림프 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눈이 퉁퉁하고 부담스러운 쌍꺼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고무 호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간에 끈으로 강하게 이 호수를 묶는다면 그 주변이 볼록해지겠죠. 이와 비슷하게 쌍꺼풀을 만들 때 지나치게 강한 쌍꺼풀을 고정하는 것은 주변 조직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안검하수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이 안검하수란 게 뭐냐면 눈 뜨는 힘이 약해서 검은 동자가 눈을 떴을 때 작게 보이고 졸려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검하수 교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을 잡으면 우리가 이마로 눈을 뜨는 습관을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로 눈썹을 위로 당겨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쌍꺼풀의 높이보다 쌍꺼풀이 더 커 보이거나 부어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꺼풀 수술 전에 안검하수 증상이 확인이 되면 이를 동시에 개선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쌍꺼풀 수술 직후에 2-3일 정도를 우리가 염증기라고 하는데요. 쌍꺼풀 상처로 인해서 수술 주변 부위에 조직들이 가장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수술 부위에 냉찜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상처에 증식기로 접어들어서 피부 상처 부위에 생긴 새로운 콜라겐들로 인해서 상처가 달라붙고 아물기 시작을 하게 되고, 증식기에 흔하게 보이는 쌍꺼풀의 흉터나 붉은기는 정상적인 소견이므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이후에는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쌍꺼풀 상처에 만들어진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쌍꺼풀의 흉터와 붉은기는 점차 호전이 돼서 잘 눈에 안 띄게 되고 쌍꺼풀 수술한 주변 조직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쌍꺼풀 수술 후 6개월 이내라면 쌍꺼풀이 뚱뚱하다고 해서 쌍꺼풀 수술이 망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거나 재수술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쌍꺼풀 수술을 한 사례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인 경우에는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서 2-3주 후에는 거의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이후에서 6개월까지는 쌍꺼풀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절개선이 옅어지고 소세지 같은 모양이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쌍꺼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회복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다면 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 시간을 두고 회복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쌍꺼풀이 뚱뚱하다면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아서 두툼해진 경우
혹은 안검하수 교정이 덜 된 경우라면 쌍꺼풀 라인을 낮춰주거나 안검하수를 재교정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재수술을 여러 번 했거나 비후성 바늘이나 켈로이드 같은 체질적인 문제로 눈꺼풀 내부에 흉조직이 아주 많이 생겨 있는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도 흉터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재수술이 불가능해서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세지 눈이 나타나는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재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재수술로 교정하는 경우의 일을 조기 재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기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예외적으로 조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재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꼭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술 직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중에 사용하는 마취제로 눈을 띄우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취가 돼서 안검하수 교정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 쌍꺼풀의 고정이 약하거나 균일하지 못해서 수술 직후에 쌍꺼풀 라인이 꺾이거나 우죽이 생겨버린 경우, 수술 후 출혈로 인해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심하게 생긴 경우 등등입니다. 그런데 수술로 생긴 좌우 부기 차이에 의한 쌍꺼풀 크기의 비대칭 혹은 쌍꺼풀 부기에 의한 가성 안검하수는 조기 재수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복 기간이 충분히 지나기 전에 성급하게 재수술하는 것은 권유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필요하게 조기 재수술을 자주 하게 되면 눈 안에 흉조직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소세지 쌍꺼풀을 조장하거나 부기가 빠지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쌍꺼풀 고정 등의 수술 방법의 문제는 결국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소세지 쌍꺼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언제 부기가 다 빠지나 기다려지고 초조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회복 기간인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의료진을 신뢰하시고 충분히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기간이 지난데도 뚱뚱한 쌍꺼풀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인다면 그 원인을 찾아 재수술로도 교정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미성형외과 원장 박건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